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정민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4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과연 누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동구, 서구, 북구청장 경선 후보 토론에 이어서 광산구청장 경선 후보 세 분을 모시고 비전과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주최로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오늘 오후 5시부터는 광주 CBS 라디오를 통해서 녹음방송 해드립니다. 토론의 자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경선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서 먼저 윤봉근 경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김삼호 경선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끝으로 윤난실 경선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세 후보 모두에게 묻는 공통 질문과 각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다른 후보와 토론하는 상호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정해진 발언 순서와 시간을 지켜주시고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순서로 각 후보들이 어떤 각오로 광주 광산구청장에 도전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윤봉근 후보부터 모두 발언해 주시죠.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산 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여러분,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는 새로운 광주와 광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지방 분권과 한반도 평화를 지향해 나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선거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침체된 광주의 광산과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며 잘못된 행정 관리를 고쳐나가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광주시 교육위원회 의장, 광주시 서구의회 사회산업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이어서 김삼호 후보 모두 발언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삼호입니다. 지난주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이어받아 우리 민족이 평화롭고 공존하면서 번영과 부흥의 길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광산구는 광주 경제의 중심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광주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으로 우뚝 서는 광산구가 되기 위해서는 풍부한 중앙 인맥과 다양한 행정 경험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40만 광산 구민의 대표로서 광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와 같이 다양한 경험과 중앙 인맥이 풍부한 사람이 유리할 것입니다.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윤난실 후보 모두 발언 차례입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윤난실입니다. 민선 5.6기 광산은 자치와 복지로 전국의 대표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성과는 이어가고 더욱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숙제도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는 광산구의 불균형과 격차를 낳았습니다. 원주민과 이주민, 농촌과 도시 사이의 격차와 갈등, 원도심과 신도심의 불균형이 문제입니다. 이런 불균형을 극복해야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공정과 공생, 협력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정치가 절실합니다. 윤난실에겐 대안이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광산에서 구현하겠습니다. 균형과 조화의 광산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출마 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들의 모두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새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산구는 광주 제조업의 중심 지역입니다. 하남 산단과 평동 산단까지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최근 금호타이어 회계 매각과 삼성전자 주요 생산 라인의 해외 이전으로 지역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일자리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후보들께서는 광산군의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구상 중이신지, 아울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청사진을 갖고 계신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김사모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광산구에는 5개 산단에 2,300개 기업이 있습니다. 광주의 산업의 중심은 대개 자동차, 가전, 광산업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물경제 전문가들은 이 기존 산업의 위기를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존 산업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과제입니다. 저는 구청장이 당선된다면 우선 구청에 기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회계사, 변호사, 그리고 기업금융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 주치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 산업을 지키고 키우고 또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신산업으로 기업 구조를 개편하는 것, 이게 광산구가 앞으로 집중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도 다양하게 육성하는 정책이 구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하면서 일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 일자리 220여 개를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일을 만들면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면 돈이 몰립니다. 재교육과 맞춤형 인재 지원으로 광산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광주 산단에도 광주의 젊은이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과 문화,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윤난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경제는 환경과 노동 문제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외과 수술하듯이 경제 분야만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기존 산업과 신산업, 이 산업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조화로운 생태계 조성, 이렇게 해서 지역의 순환 경제를 창출하겠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산단은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촌 산단 농공단지 문화로 재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문화적 거점이 될 것입니다. 대만과 일본은 이미 공장을 관광화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장 관광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사회적 경제와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하겠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유통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청년이 그렇고 사회적 기업이 그렇습니다. 광산 주식회사를 통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과 신규 산단의 한전공대와 과기원을 연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하지만 노동하기도 좋아야 합니다. 광산 워라밸위원회 만들어서 노동시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업이 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보조하고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네, 끝으로 윤봉글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광산구는 하남산단, 평동산단, 소촌산단, 진곡산단, 빅그린산단, 이 5개의 큰 생산 산단이 있습니다. 이 산단을 통해서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방안을 특별히 마련해야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남산단의 재생사업, 그리고 삼성전자가 베트남을 비롯한 해외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를테면 반도체 산업을 유치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러한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금호타이어의 더블스타의 중국 업체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호타이어의 고용과 생존권 보장을 이 더블스타로부터서 보장받고 우리가 광주 시민적인 차원에서 감시하고 또 응원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아자동차가 4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빅그린 산단에서는 윤장인 시장이 말씀한 것처럼 6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광주가 명실공히 10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겁니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고 마을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네,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3명의 후보가 차례로 5분씩 주도권을 갖고 다른 두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은 상호간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는 순서입니다. 상대 후보 2명 모두에게 질문해 주시고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난실 후보에게 5분 동안 토론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해 주시죠. 네,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 아젠다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도 고민이 많지요. 저는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장으로 활동하면서 민간 거버넌스로 병원, 또 아동보육기관, 기업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1078개가 모여서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광산운동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의 종합지원센터가 가능한 맘쓰리 센터 예산을 확보했고요. 여기에 이제 어린이 전문 보건소라든지 어린이집에 로컬푸드 급식을 제공한다라든지 창의 놀이터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봉근 후보님 공약을 제가 살펴봤더니 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이죠. 공약집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 전반적인 7대 과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센터를 운영한다거나 우리 윤난실 후보가 지난번에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운동을 벌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 유소년 비율이 광산은 26%나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보육이라든지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이제 김사모 후보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복지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광산 갑 지역위원회가 우리 정책 토론회를 했는데 저는 복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수안지구에는 8만이 사는데요. 그중에 2만에 가까운 주민들이 임대 아파트에 사십니다. 즉 복지 수요자들이 복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대상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의 공공임대 아파트의 아파트 관리소장님들, 첨단의 종합복지관, 그리고 주민센터, 그리고 투게더 나눔문화재단이 함께 논의하는 협치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 복지의 이 서비스는 이미 350가지가 넘습니다. 그만큼 촘촘하고 또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복지 예산이 자치구에서는 약 70%, 60% 차지합니다. 알고 계시죠? 광산은 세출 예산 5,300억 중에 약 3,000억 정도가 복지 예산입니다. 즉 복지를 모르고 경제만 얘기한다면 이건 3할 구청장만 하겠다 이렇게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김사모 후보의 제가 공약을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고백하신 대로 복지를 잘 모르시고 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겸손의 표현을 모른다, 그리고 구체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좀 과한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네네. 복지 금방 윤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도 넓고 굉장히 다양한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제 머릿속에 다 각인하고
하나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이지 복지 정책의 전체적인 기조와 방향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제가 모른다는 말씀은 아닌 겁니다. 복지는 그 광산구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표준이었습니다. 복지 정책 또한 복지 전달 체계도 그랬습니다. 민선 5, 6기 동안 광산구가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었던 그 복지 정책 전달 체계를 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누차 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좀 줄여주시죠. 네. 네. 광산이 그동안 5, 6기에서 강화된 복지를 개선하시겠다는 건 좀 네, 분명하시네요. 네. 그러나 저는 보완해야 될 것도 있다고 봅니다. 복지시설 직영화는 경직성을 낳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완이 돼야 되고요. 복지의 투게더 나눔문화재단은 사실상 집중화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후보 주도권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봉우 후보에게 토론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5분입니다. 네. 저는 이 광산구 송정동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권의 송정권은 이제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KTX 이 복합 환승센터가 이제 곧 설립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 KTX 복합 환승센터의 이 설립과 상가 주변, 말하자면 역세권 주변의 전통 상가의 활성화 문제, 이 문제가 상당히 마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KTX 복합 환승센터의 건립에 내에 어떤 업종이 들어가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와 함께 전통 상가의 활성화 문제가 이렇게 지금 대립되어 있는데 우리 김삼호 후보와 네. 윤난실 후보가 같이 함께 그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김삼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저는 송정 복합 환승센터 추진위원으로 활동한 바가 있었습니다. 서희건설로 환승센터 건립의 주체가 결정이 됐지만 서희건설 자체의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그 사업이 중단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협약을 파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광주시가 추진해야 될 일입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광산구와 광산구민들은 그 환승센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전통 상가의 활성화와 KTX 복합 환승센터의 건립 이 두 가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후보자 자격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외람됩니다. 오히려 시장 당선자와 구청장 후보 당선자 간에 협의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는 것이 지금 현재 네. 절실한 과제입니다. 네. 네, 윤난실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저도 이렇게 보면 광주시하고 5개 자치구는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 뭐 공공화 문제도 그렇고 복합 환승센터 문제도 대표적이죠. 이 자치구는 도시계획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의 능력, 조정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후보께서 질문 주신 이 역세권 문제, 환승센터가 들어온다면 우리 전통상가, 기존 상가들은 또 굉장히 공실화되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염려 속에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기회에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원도심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해줍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또 걱정을 하시죠. 저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드리는 것이 또 구청장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산에는 외국인 이주민이 3.9% 살고 있는데요. 그 특성화된 부분이 우리 송정역 주변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8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장인으로 특성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 송정의 세계시장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은 협치입니다. 네. 이 KTX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섬에 따라서 전통상가 상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전통상가 상인 회장과 상인 일부를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결국에는 유동인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KTX 복합 환승센터 내에 대형 백화점 입점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전국의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KTX 복합 환승센터에 와서 여러 가지 쇼핑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그럼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이를테면 1913 전통시장의 문제, 또 명동 상가의 문제, 이런 곳에서 와가지고 쇼핑도 하고 또 둘러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통 상가가 발전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점에 있어서 서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윤난실 후보의 제2청사 문제, 이 문제 제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네. 또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쉽게 이게 공약을 내걸었어요. 네,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청사 문제를 무슨 건물 짓는 문제로 보시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행정 서비스 신도심 주민들을 고려한다면 이청사 필요합니다. 공간도 있고 가능한 일입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끝으로 김삼호 후보에게 토론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5분입니다. 예. 먼저 윤봉근 후보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최근 그 보도자료를 보면 한전공대 유치에 대해서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 그리고 광산구청장 후보자나 광산구청장이 주장할 바는 좀 아니다 하는 그런 견해를 펴가셨어요.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정치적 선동이나 지역 이기주의적 발로가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어떤 정책을 유치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들을 조직화해서 그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기에 대한 후보님의 먼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목포에서 여수에서 한전공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대단히 많습니다. 너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 출신인 이낙연 총리가 또 국무총리로 계시기 때문에 한전공대 문제는 우리 호남권에 또 광주 인근에 나주 부근에 이렇게 설립되리라는 확신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광산이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 한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광산이 좋으냐 나주 인근이 좋으냐 이런 부분을 판단할 텐데 우리가 지역 갈등을 너무 많이 유발해 내면은 이 설립이 굉장히 지연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정부에서는 6월 달까지 설립 타당성을 설립하고 그 뒤에 9월 달까지 입지에 대한 지역 간의 활발한 토론과 경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광산구의 정치 지도자들은 광산구가 한전공대에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조직화해서 관계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한전공대가 광산구에 유치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항 이전 문제로 전에 박준영 지사와 제 시간인데요. 강남대 시장이 김삼호 후보 질문해 싸웠어요. 주시죠. 광주 전남 상생을 위해서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전공대가 광산구 유치되면 에너지밸리 사업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광주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광산구의 산단이 활성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전공대의 광산구 유치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 이 정도로 좀 넘어가고요. 다음은 윤난실 후보께도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금방도 말씀하셨고 지난번 보도자료도 말씀하셨던 산단 문제입니다. 네네. 특히 소촌 산단을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든다는 발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쇠락한 공단 지역을 문화 어떤 컨텐츠를 활용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소촌 산단은 일부 문 닫은 기업이 있지만 그래도 잘 가동되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을 문화산업으로 재구조한다.
이게 어떤 설득력을 가질지 먼저 그 의견을 좀 듣고 네네. 싶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그 윤봉근 후보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시간 관계상 못했던 거 마무리 먼저 좀 하겠습니다. 네, 제 김삼호 시간을- 후보의 질문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네. 좀 해주시면. 아니요, 제 질문 시간인데 네. 제가 또 말씀. 그럼 제가 이 부분은 제 시간을 나중에 네. 쓰도록 하고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 소천 산단은 산단과 농공단지가 같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이 농공단지와 관련해서는 광산구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미 이제 거기는 그 선운지구라든지 소천 일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고요. 소천 아트팩토리가 또 그 원도심 주민들의 문화적 거점을 위해서 자리를 틀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그 지역의 지리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면 소천산단과 농공단지 이 부분은 이미 이제 그 생활에 밀접한 그런 공간으로 네. 재구성될 필요가 네, 있다는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네. 즉 광산에 지금 이미 5개 산단이 있지만 추진 중인 산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첨단 잠깐만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네네. 겁니다. 공단은 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토를 공단으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촌 산단의 기존 기업들의 현재의 형편을 면밀히 살피고 이런 기업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제가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경선 후보 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새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산구는 광주의 대표적인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의 현안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 수립과 추진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 후보가 생각하는 광산군의 도농적 최대 현안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봉근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광산구는 네.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신도심이 있고 구도심이 있고 동곡, 평동, 삼도, 본량, 하남, 임고 이렇게 농촌동이 있습니다. 이 소득의 불균형 문제, 또 문화의 불균형 문제, 교육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갈등을 잘 조정을 해서 균형 있게 발전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교육, 문화시설, 소득 격차 이런 문제에 좀 중점을 두고 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지비, 그린벨트 문제가 광산에는 대단히 현안 문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 작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그린벨트 문제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제 금년부터서는 광역자치단체에게 그 권한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과 광주시장이 협치해서 그린벨트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문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 군공항 이전 문제는 자주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2025년이면은 완전히 이전하게 됩니다. 248만 평의 공항 부지를 어떻게 우리가 가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큰 문제이겠죠. 여기에 스마트 시티, 또 센트럴 파크, 또 518 타워 이런 것들을 여기에 유치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과제이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삼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저는 작년 말 선거를 준비하면서 광산구 21개 동에 대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수건사업, 민원, 그리고 핵심 자원 등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책으로 좀 엮어봤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광산구를 5개 정도의 특성으로 좀 했습니다. 금방 질문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도농 복합도시적 요소가 있고 신도심과 구도심, 그리고 산업도시적 성격, 그리고 다문화도시적 성격 이 5가지로 저는 광산구를 한번 특색 있는 지역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요소들은 각각의 장점과 특색이 있습니다. 장점은 관광의 매력 요소로 활용하고 단점들은 최소화시키고 그 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농촌동의 스마트팜 도시로의 조성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로컬 푸드의 최적지인 광산, 농촌 체험과 팜스테이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런 광산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고 농촌이 잘 사는 그런 동네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아파트 거주가 많은 그 신도심의 특성을 살려서 여러
공동체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공동체 운동에 어떤 취향 공동체라는 개념을 한번 추가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리, 공예, 미술, 음악, 또 독서 이런 취향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플랫폼도 만들고 그것을 지원하는 정책을 해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윤난실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한전공대 유치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문제인데요. 이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광산이 갖고 있는 교통의 여건이라든지 과기원과의 연계라든지 또 전남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고요. 전대병원 유치와 관련해서도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는 광산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어떻게 청보리를 보기 위해서 고창을 가야 하고 유채밭을 보기 위해서 나주까지 가야 하는가. 저는 광산의 농업은 경관 농업과 근교 농업으로 완전히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민이 광산의 농촌동과 함께 교류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도시재생 문제인데요. 원도심 주민들 너무 불편하십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100억을 확보해서 도산동에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되고요. 네 번째 다문화 문제입니다. 다문화인들이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세계도시로 광산이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다시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3명 후보가 차례로 4분씩 주도권을 갖고 다른 두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권 시간은 주제와 관계없이 후보 간에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상대 후보 2명 모두에게 질문해 주시고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사모 후보에게 4분 동안의 토론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해 주시죠. 예, 먼저 윤난실 후보께 좀 뵙겠습니다. 민주당에 입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입당 전에는 진보정당 운동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진보정당과 우리 민주당의 어떤 공통점, 장단점, 어떤 소리가 있나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우리 1차 광주시당에서 경선 후보 컷오프 할 때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민주당의 국회의원 38%가 영입되신 분이거나 또 다른 정당에서 활동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제가 진보정당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필요였죠. 노동을 대변할 정당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전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고 있습니다. 노동을 중시하는 당론을 가져가고 있고요. 자치, 분권 이런 것 역시 당론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변화된 변화된 민주당 또 4.13 총선 이후에 60, 70%의 신규 당원들이 들어온 그 민주당의 염원, 그 민주당을 함께 키워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윤난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 오히려 저는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실 줄 알았는데 경계를 하셔서 경계 측면에서의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당적 어떤 정체성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오셔서 활발히 활동하신 모습이 보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진보정당은 당의 어떤 결정과 그 위계가 민주당보다 훨씬 더 강했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 중앙당에서 저의 어떤 재심 인용 이 건에 대해서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매우 좀 유감스러운 발언을 좀 하셨어요. 근데 진보정당에서 정당 활동을 했던 그런 경험이 약간 좀
퇴색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그 정서의 차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네. 그리고 윤봉근 후보께도 한번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좀 봤습니다. 김영로 후보가 지지선을 하면서 사퇴를 하고 오늘 4명의 토론이 3명으로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정한 세력과 단절하고 유통기간이 다 된 지역에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죠? 지난 8년 동안 전 청장님의 행정과 정치적인 지역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예. 4명의 후보들이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부정적인 여러 가지 네. 주민들의 지금 의견이 있기 때문에 기존 구청장을 재심하는 선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새로운 후보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장 선거 후보 경선에 비슷한 모습을 봤습니다. 대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가 단일화를 했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단일화였습니다. 그러나 세 후보의 단일화 전선은 네거티브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오히려 패배했다는 그 의미가 퇴색됐다는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4분이 한 후보로 가면서 말씀하신 게 영 마땅치 않잖아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후보 주도권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난실 후보에게 토론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 시간이니까 질문하시고 답변 시간 안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쓰겠습니다. 제2청사 문제 41만 도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50만 도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청사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죠. 저는 주민 편의라고 하는 행정 서비스 관점에서 청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남 3지구가 이미 지금 그 개발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주민시설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주민의 문화공간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넣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 건축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자꾸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셔서 답변 드리고요. 소천산당 관련해서는 맞죠. 지금 잘하고 있는 데는 더 잘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더 잘하게 할 거냐. 그 공장을 열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체험, 견학, 상품 판매, 관광입니다. 동시에 가져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이제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제가 두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아무래도 후보의 자질을 살펴야 됩니다. 물론 정책적 자질도 중요하지만 도덕적으로 광산 구민의 존경을 받으면서 신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삼호 후보께서 여기서 컷오프된 이유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중앙당에서 다시 재심이 인용돼서 오셨을 때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우선할 수 없다는 우려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금 민감하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셨던 것 같고요. 당의 질서 존중합니다. 계속해서 김삼호 후보의 지금 재선거와 관련한 얘기 불편하시겠지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고 있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법입니다. 당원을 모집할 수 없는 자의 당원 모집입니다. 2번이나 구속영장 청구되셨고 불구속 기소되셨습니다. 어쩌면 6.13 선거 전에 재판을 받으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염려하고 계시고 있고 답변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네, 윤난실 후보 예. 상대 후보 2명 모두에게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예. 네, 하나 더 질문 제가 마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해야 되죠? 아니요, 두 분께 마저 질문하고. 아니, 먼저 좀 답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굉장히 하십시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정당 활동이 가능합니다. 당원 모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번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것은 그만큼 법원이 검찰이 제기한 구속영장 내지는 기소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너무나 많다는 것 때문에 2번씩이나 기각 처리한 것입니다. 제 기소권에 대해서 염려들 많으신데요. 법리적 판단 충분히 했습니다. 네. 선거법 전문 변호사들의 재심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저의 출전을
허용했다고 저는 자신있게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윤난시로 윤봉근 네, 후보에게 그거는 질문해 이제 주시죠. 우리 유권자들께서 판단해 주실 문제라고 보고요. 윤봉근 후보께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의 사당이며 문재인 당시 당 대표를 독선과 오만의 패권 세력이다. 이렇게 2015년 10월에 말씀하시면서 탈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혁신의 8년을 이끌어온 전임 구청장에 대해서 적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전임 구청장이 자신을 이어서 가장 일을 잘할 것 같은 후보로 윤난 씨를 지칭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원설 이렇게 유포하고 계십니다. 예, 질문해 저는 주시죠. 참 네. 좋지 않는 선거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여성 후보 연대하시고 네, 답변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예, 마무리 발언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윤봉호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 4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토론해 4분 주시죠. 쓰겠습니다. 윤난실 후보가 저에게 서두에 그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그런 사실 없고요. 그때 시대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배경, 정치적인 환경이 그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광주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동료들과 함께 42일 동안 탈당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시 중앙당의 최고위원회에서 복당을 결정했기 때문에 다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김사모 후보에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질문이지만 윤난실 후보가 질문한 맥과 같습니다. 우리 김사모 후보는 도덕 불감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재선거 문제 모든 사람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어요. 검찰로부터 2번씩이나 최근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로 중대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신문에 다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항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당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또 예산의 낭비를 위해서, 행정적 낭비를 위해서 사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후보자 맞습니까? 중앙당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 스스로 이 사안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저의 내용이 당원 모집을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시설공단 직원들을 이용해서 당원을 4천여 명을 모집했고 그 대가로 숙주나무를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터무니없는 짜맞추기 수사 결과였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정당활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만 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윤봉근 후보님이나 윤난실 후보님 숙주나물 유통기간 얼마 남지 않은 숙주나물 광산구 각 사회단체 기부한 걸 여러 번 받지 않습니까? 그 숙주나물은 광산구 시설공단에 있는 환경직 노동자들한테 기부를 한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업체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4천여 명의 당원을 모집했을 때 많은 사람을 검찰이 조사했지만 단 한 건의 당비 대납이나 부정 기탁이나 금품 제공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제 무죄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검찰이 그렇게 허술한 검찰입니까? 2번씩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구속영장 모든 사람이 윤봉근 후보, 윤난실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시설공단 직원들은 공무원이에요. 준공무원입니다. 절대로 선거운동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운동이 아니라 이 문제를 검찰에서 지적하고 있는 당원 겁니다. 모집을 했을 뿐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 유권자들이나 광주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고 또 우리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난실 후보가 말씀한 것처럼 곧 이게 재선거해야 할 그런 어떤 입장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윤난실 후보도 지난번에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된 것으로 혹시 선관위나 검찰에 조사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나온 언론에 보면은 A.C, B.C, C.C 이렇게 해가지고 C.C가 윤난실 후보가 아니냐 하는 그런 설들이 있는데 혹시 그 CC가 검찰에 고발됐다고 나왔습니까? 제가 기사를 다시 한번 봤는데요. 한 번도 검찰 선관위에 가본 적 제가 조금 없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나쁜 선거하고 계시다.
한 번도 선관위에 조사받은 적 없습니까? 나쁜 선거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쁜 선거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윤봉근 후보의 그 총괄 선대본부장은 선거 때만 되면 선관위에 고발하시는 그분 정의로운 분입니다. 고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중앙선관위에 시간 다 됐습니다. 고발을 해야지. 그렇다면 윤봉근 후보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경선 후보 토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 시간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난실 후보부터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윤난실입니다. 얼마 전에 유소년 축구단 아이들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운동회를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란스러움이 제게는 어떤 음악 소리보다 듣기 좋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행복, 안전 꼭 지켜주고 싶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행복한 광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일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밸, 그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구청장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직자입니다. 광산구 시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사람이 구청장입니다. 윤난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구정을 이끌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산의 균형과 조화, 복지와 환경, 보육과 교육, 시민의 부름에 응답하고 싶습니다. 저는 시민이 불러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일의 광산구는 더 깨끗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윤난실을 선택해 주십시오. 시민의 생활을 지키는 첫 번째 여성 구청장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윤봉근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우리 김사모 후보 시설공무단 이사장의 경험, 또 윤난실 후보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값진 경험, 이게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광산구는 황룡강, 용진산, 어등산 등 아름다운 강산과 젊은 인재가 많습니다. 호남의 의병, 올봉 서원, 고봉 기대승, 윤상원 열사, 영화 박용철, 명창 임방울, 진흥고등학교에 있는 이한열 열사, 이 문화와 역사가 있고 또 생산 지역인 하남공단, 평공공단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유수의 생산공단, 산업단지, 또 KTX의 광주 송정역 등 교통의 관문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아주 높은 우리 광산구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기반으로 해서 통합적이고 또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큰 경험을 가지고 이 광산구 발전에 매진하겠습니다. 두루두루 많은 인재들과 함께 적재적소에 이런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폭넓은 광산구, 또 더 기름진 삶의 질이 높은 광산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김사모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선거는 지역의 비전과 장래를 조직화하는 축제의 장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광산구청장 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야합과 상대 후보 흠집내기가 조장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은 경선 기간 동안 남과 북의 관계처럼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기대합니다. 민선 7기 지방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잘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중학생회 부회장 시절 집회에서 김대중 후보를 지지 선언한 일로 구속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국정운영에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했었습니다. 198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만든 평화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30년 동안 민주당원의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국정운영과 인사관리, 지방정부와 시의회, 그리고 공기업 운영 등 다양한 경험을 한 저에게 광산구를 맡겨주십시오. 매력과 활력과 품격이 넘는 광산을 만들겠습니다. 보답드리겠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열띤 토론 펼쳐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한 세 분의 예비 후보 가운데 5월 3일과 4일 이틀간의 경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가 결정됩니다. 오늘 토론이 권리당원과 시민 여러분의 후보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